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한 공지. 이 영상은 2021학년도 원격 수업을 위해 제작한 저작물로 학생들도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국어비 온라인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대단원 3, 언어랑 국어랑 놀자. 두 번째 중단원, 우리말의 아웃품사. 그 중에 오늘은 관형사, 부사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단원의 학습 목표. 이제는 귀에 딱지가 얹을 정도로 여러 번 반복해 들었는데요. 품사의 종류를 알고 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 학습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요. 첫 번째로 품사송. 네, 지겹더라도 계속 반복해 불러주세요. 다음 두 번째로는 선생님이 부탁을 거듭하고 있는데 교과서의 학습 내용을 착실하게 필기해주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달성하기 위해 교과서를 펼치고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품사송을 함께 불러보며 확인해 보도록 해요. 박스 쳐진 빈자리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까 생각해 보면서 이제 품사송이 입에 붙을 때도 되었거든요. 함께 무반주로 불러봅시다. 시작!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숫자를 나타내는 수사, 이 셋은 몸체라서 재현. 아직 안 배웠지만 느낌, 논란, 감탄사는 독립언. 이거 배운 내용이에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형태나 모양은 형용사, 동사와 형용사는 용언. 네, 다들 잘 불렀나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방금 확인한 가사 안에 다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봤던 표지만 품사의 전체적인 체계 다시 한번 눈에 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쓰는 단어들은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와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로 나눠볼 수 있죠. 다음에 두 번째 품사분류 기준, 기능에 따라서는 언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어요. 몸뚱이 역할을 하는 체형과 아직 안 배웠지만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쩌고 저쩌고 서술해주는,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용언으로 나눠볼 수 있다. 마지막 품사분류의 기준, 의미에 따라서는 9가지 구품사 나눠볼 수 있거든요. 체언에 속하는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에 속하는 관형사, 부사, 독립언에 속하는 감탄사, 관계언에 속하는 조사, 용언에 속하는 동사, 형용사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엔 동사, 형용사, 용언에 대한 내용을 배웠다면요. 오늘은 관형사와 부사, 기능상으로 묶었을 때는 수식언 관련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35쪽을 펼쳐주세요. 오늘은 달랑 한쪽만 배우냐고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136쪽까지 배울 겁니다. 그래도 지난 시간에 비하면 범위가 적으니까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135쪽 관형사 부사의 특성 알아보기. 동그라미 1번 밑줄 친 단어에 유의하여 다음 문장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박스 안에 보면 자전거가 지나간다 라는 문장이 2단 변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변신한 문장 읽어볼게요. 새 자전거가 지나간다.
새롭게 붙은 단어가 뭐죠? 네, 새라는 단어. 이 새는 어떤 말을 꾸며주고 있을까요? 네, 바로 뒤에 나오는 단어인 자전거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냥 자전거가 아니라 새 자전거가 지나간다. 다음 두 번째 변신한 문장 읽어보면 새 자전거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번엔 어떻게 지나간대요? 네, 쌩쌩 지나간다. 쌩쌩이라는 말이 붙으면서 바로 뒤에 지나간다 라는 단어를 꾸며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새와 쌩쌩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어떤 효과를 거둘 수가 있죠? 네, 좀 더 그림이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의미가 구체적이고 확실해진다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와서 동그라미 1번 밑줄 친 단어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해보기. 새와 쌩쌩의 공통점.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다? 바로 뒤에 나오는 단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꾸며주는 단어, 품사 분류를 할 때 기능에 따라 꾸며준다, 수식해준다, 수식어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수식어는 또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거든요.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 앞에서 그 체언을 꾸며주는 수식어를 관형사라고 해요. 네, 관자는 모자 관자, 그러니까 체언의 모자같이 앞에 달라붙어서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다다 다자로 끝나는 용언 또는 다른 말 앞에 놓여서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단어는 관형사가 아니고 부사라고 합니다. 좀 더 의미를 푸짐하게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부사. 이어지는 문제 동그라미 3번.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보자. 아무 말이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 중에 어울리는 단어를 뽑아서 빈칸에 넣어주는 문제예요. 괄호 1번부터 볼게요. 나는 발표를 앞두고 입이 땡땡 말랐다. 땡땡 자리에는 뒤에 나오는 말랐다를 꾸며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새 말랐다, 옷 말랐다, 일찍 말랐다 다 어울리지 않고 어떤 말이 들어가면 딱이죠? 네, 입이 바짝 말랐다. 괄호 2번 연지는 일요일인데도 땡땡 일어났구나. 어떤 말이 들어가면 뒤에 나오는 일어났구나를 자연스럽게 꾸며주죠? 일찍 일어났구나. 괄호 3번 나는 작년부터 땡땡 가방이 갖고 싶었다. 네, 가방을 꾸며주는 말 찾아보세요. 어떤 말이 들어가면 딱 맞춤이죠? 새 가방이 갖고 싶었다. 다음 괄호 4번 사람들이 땡땡 힘을 다해 차를 들어 올렸다. 네, 새 힘 아니고 바짝 힘 아니고 어떤 힘? 온 힘을 다해. 괄호 5번 너는 땡땡 과일을 땡땡 좋아하니? 앞에부터 풀어볼까요? 땡땡 과일을 꾸며주는 말 뭐가 들어가면 자연스러울까요? 의문문이기도 하니까 어떤 과일을 땡땡 좋아하니? 가장 좋아하니? 네, 이런 식으로 채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를 위해서 지금 꾸밈을 받고 있는 말들이 체언인지 용언인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용언을 찾기가 쉬우니까 용언부터 다다 다자로 끝나는 기본형을 갖고 있는 활용이 되는 뭐 말랐다, 말랐구나, 말랐지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용언을 찾아보면 어떤 꾸밈을 받는 말들이 용언일까요? 네, 괄호 1번에 나와 있는 말랐다 용언입니다. 다음에 또 어떤 꾸밈을 받고 있는 말 용언이죠? 네, 괄호 2번에 일어났구나. 네, 이것도 뭐 일어나다가 활용된 용언이죠. 또 어떤 말이 꾸밈을 받고 있는데 용언일까요? 네, 괄호 5번 끝에 있는 좋아하다가 활용된 좋아하니가 용언이죠. 반면에 형태가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어, 네, 체어는 가방, 힘, 과일 이런 것들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꾸며주는 말 중에 체언을 꾸며주는 말로는 새, 온, 어떤이 있고요. 용언을 꾸며주는 말로는 바짝, 일찍, 가장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확인한 내용을 동그라미 4번에 정리해 볼게요.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을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와 용언을 꾸며주는 단어로 나눠보자.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로는 새, 온, 어떠니 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의 이름 붙이기를 관형사라는 품사 이름을 붙여줬어요. 몸뚱이, 체의 앞에 붙어서 모자를 쓰듯이, 관을 쓰듯이 꾸며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관형사. 반면에 용언을 꾸며주는 단어로는 일찍, 바짝, 가장이 있었고요. 용언을 꾸며주는 단어들을 부사라고 부른다고 했죠. 동그라미 5번으로 내려와서 밑줄 친 두 단어를 비교하여 관형사의 특성을 알아보자. 바로 아래 포스트잇에 두 개의 문장이 적혀 있어요. 새 신발을 신으니 기분이 좋다. 작은 신발을 신으니 발이 아프다. 밑줄 쳐진 새와 작은 둘 다 뭐를 꾸며주고 있죠? 바로 뒤에 나오는 신발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와 작은은 다른 품사를 지니고 있어요. 다른 품사예요. 어떻게 다른 품사지? 똑같이 신발을 꾸미고 있는데 설명 들어갑니다. 자, 국어사전에서 새를 찾을 때는 어떤 말을 찾으면 돼요? 네, 기본형 그 자체인 새를 찾으면 돼요. 반면에 국어사전에서 작은을 찾으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작은이란 말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기본형이 작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국어사전엔 기본형, 작은이 아니라 어떤 말이 올라가져 있을까요? 네, 작다라는 말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해요. 그냥 기본형 그 자체로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며줄 때는 관형사라 불리지만 작다라는 다다 다자로 끝나는 용언, 원래는 용언, 작다는 동사 아니고 형용사죠. 이 용언이 활용이 되어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며줄 때는 관형사가 아니에요. 형용사의 활용형이다 라고 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관형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국어사전에도 그냥 그대로 올라가져 있는 기본형 그 자체로 올라가져 있는 불변어이다. 반면에 뒤에 나와 있는 작은은 체언을 꾸며주고 있긴 하지만 기본형이 작다인, 원래는 형용사인 말이다. 관형사가 아니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마지막 동그라미 6번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가 무엇을 꾸미는지 생각해보자. 지금 밑줄 쳐진 단어 너무, 매우, 과연은 다 부사예요. 부사가 어떤 말들을 꾸미는지 확인해 봅시다. 괄호 1번 세웅이가 너무 헌 옷을 버렸다. 이때 너무는 어떤 말을 꾸미고 있죠? 바로 뒤에 나오는 헌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헌이 아니고 너무 헌. 자, 그렇다면 꾸밈을 받고 있는 헌의 품사를 확인해 볼게요. 헌은 또 바로 뒤에 나오는 옷이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관형사죠. 그래서 부사인 너무가 관형사인 헌을 꾸며주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괄호 2번 세웅이가 매우 높이 뛰어 올랐다. 이때 밑줄 친 매우는 또 어떤 말을 꾸며주고 있죠? 바로 뒤에 높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꾸밈을 받고 있는 높이의 품사는 뭘까요? 네, 또 높이의 뒤에 있는 뛰어 올랐다라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높이는 부사구나. 그리고 매우라는 부사가 부사인 높이를 꾸며줬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괄호 3번 과연 세웅이는 훌륭한 선수로구나. 이번은 스케일이 좀 커요. 과연은 그냥 단순한 단어 하나를 꾸며주는 게 아니고 세웅이는 훌륭한 선수로구나 라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사는 관형사 또는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줘요. 오늘 배운 내용 정리를 해보면 관형사 부사는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묶어서 수식언이라고 부른다. 수식언에는 문장 안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수식어는 기본형 그대로 사전에 실려있는 불변어다. 자, 그리고 수식어는 문장에서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의 출결 질문 나갑니다. 출결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오늘의 출석 인정되는 거 잊지 않고 계시죠? 자, 오늘의 출결 질문 뭘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체언 앞에 놓여 그 체언을 자세히 꾸며주는 단어들의 품사는 무엇일까요? 자, 체언이 뭔지는 기억하고 있죠? 명사, 대명사, 수사. 명사, 대명사, 수사 앞에 모자처럼 놓여서 그 체언을 예쁘게 꾸며주는 단어들. 네, 모자가 힌트예요. 모자. 그 단어들의 품사는 무엇인지 출결 질문 답란에 적어주세요. 그럼 오늘 학습 내용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복습하면서 출결 질문도 챙기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다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